자, 우리 앞서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을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오비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비탈. 우리가 영어로 그냥 영어 잘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면 오비탈 뭔가요? 예, 궤도죠, 궤도. 이제 궤도면 뭐의 궤도를 얘기하고 싶겠어요? 원자 핵의 궤도보다는 이제 전자의 궤도를 얘기하고 싶겠죠. 원자 핵의 궤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의 궤도를 얘기하고 싶다는 건데 이 오비탈의 정의가 뭔가 봤더니 와, 이거 언제 다 씁니까? 그죠? 예, 이거 다 쓰려면 손 아파요. 그죠? 손 아프니까 예, 다 쓰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뭘 얘기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듣고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도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자, 한번 봅시다. 오비탈의 정의에서 빛은 자,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진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지는 것을 파동입자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를 통해 에너지 준위의 양자화를 설명할 수가 있었대요. 누가 드브로이가. 근데 뭐 이 부분에서 파동입자의 이중성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즉 뭐냐면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진대요. 파동성이라는 건 뭐 파동이 가지는 성질을 가지겠고 입자성은 입자가 가지는 성질을 얘기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물리를 들으셔야 이 부분이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진다. 단 파동입자 이중성에서는 자, 파동의 특징이 나타날 때는 입자성을 보이지 않고요. 입자의 특징이 나타날 땐 파동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게 파동입자 이중성입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따라서 이제 기존의 보어 원자 모형에서는 우리가 전자가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자의 위치 또는 그 전자가 움직이는 속력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냥 원자핵이 있으면 이 주변이 이렇게 돌고 있겠구나. 그러면은 얘가 이 원궤도상에 존재를 할 거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위치와 속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1927년 자,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은 자, 원자 수준에서는 여기서 그냥 전자의 써줍시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제시를 했대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어의 이론에서는 전자를 단순한 입자로 보았지만 자, 전자에서 파동성이 매우 중요한 성질로 인식이 되어서 전자를 파동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파동으로 보는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타나는데 얘를 우리가 앞으로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는 자,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 확률 분포를 나타내었고 이 확률 분포를 궤도함수 또는 오비탈이라 불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자가 이 확률 분포 우리 수학에서 확률 분포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확률 분포가 나타내는 함수를 궤도로 하여서 전자가 분포를 할 텐데 이 궤도 함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오비탈에 따라서 전자의 분포 상태가 구름처럼 보여서 현대적 전자 모형을 구름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 구름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밑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핵과 원궤도를 도니까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까지의 거리를 원자 반지름으로 정리하면 원자의 크기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는데 자,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구름 원자 모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확률 분포가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0에서 쭉 증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확률 분포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얘가 정확히 0으로 특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0이 아니라 이제 점근선으로서 다가간다는 거죠. X축에. 자, 이렇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원자핵으로부터 아무리 멀어도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마련인데 여기 어디까지를 원자 반지름을 볼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내부의 전자가 발견의 확률이 뭐 여기까지 전체 다 했더니 여기가 90%다면 또는 여기까지 했더니 99%다. 이렇게 특정 지어지는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 들으셨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일단 보어의 원자 모형은 입자성을 기반으로 얘기를 했다면 우리 현대적 원자 모형은 전자의 파동성을 기반으로 얘기를 했고요. 얘네들을 통해서 전자가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이 확률 분포를 기준으로 전자의 존재할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궤도를 그리게 된다.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그름 원자 모형이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빛의 파동입자 이중성은 그냥 상식 차원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현대적 이 구름 원자 모형이라는 게 어떤 형태를 가진지 보고 싶으시면, 자,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A부터 보시면, 일렉트론 프로바빌리티니까 뭐예요? 전자 확률이죠? 그러니까 전자의 존재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S에서 S는 다 무시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1, 2, 3이 각각 주연작수 N을 의미합니다, N. 자, 그러면은, 자, 주연작수 1,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어떤 모양을 그리나? 지금, 둥근 모양을 가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일수록 색이 진하고, 이제, 가운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색이 옅어지는 게 보이시죠? 점이 좀 덜 찍혔다고 해야죠? 자, 색이 진할수록 마찬가지로 존재 확률이 높은 거고요. 색이 옅어질수록 존재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함수 값으로 나타내면, 지금과 이제 아래 C와 같이, 이제 함수를 그리게 되고요. 얘를, 이제, 평면상에 나타나게 되면, 이게 이런 원궤도를 그리게 된다. 물론 원궤도가 아닌 오비탈도 있습니다. 그 오비탈은 이제 후에 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존재 확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존재 확률이 구름의 형태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색이 꽉 찼다기보다는 이렇게 색이 약간 그라데이션을 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죠? 네, 색이 뭐 짙었다가 옅었다가 하는 부분이 생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205비탈에서 이제 양자수란 개념이 있어요. 양자수. 우리 앞서서 우리 주양자수 얘기한 거 기억나죠? 주양자수, 양자수에서 주라는 말만 붙은 거니까 양자수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양자수가 뭔가 봤더니 전자의 에너지 상태, 그리고 오비탈의 모양, 그리고 오비탈의 방향성, 그리고 전자의 스핀 방향, 이 네 가지를 나타내는 각각의 수인데요. 자, 첫 번째 주양자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스몰 n으로 쓰고, 얘는 우리 전자 껍질, 몇 번째 전자 껍질인지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이제 부양자수라는 게 있습니다. 부양자수는 뭐냐? 우리 앞서서 이제 구름 전자 모형을 봤을 때 이렇게 막 찍혀져 있고 밑에 1, S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 이 S가 부양자수를 의미합니다. 부양자수는 뭐냐? 오비탈의 종류나 모양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S라는 모양, 그러니까 1에서 앞에 S라는 숫자, 부양자수가 S가 되면은 이제 구 형태, 원 또는 구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구 형태의 오비탈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자,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한다. 구 같은 경우는 구가 어떤 방향이 존재하진 않지만, 이제 후에 가면은 다른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런 아령 모양, 팔자 모양이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보통 아령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령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서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는 양자수가 자기 양자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핀 양자수는, 자, 하나의 오비탈에 앞으로 얘기할 때 전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반대로 돌 수도 있겠죠. 시계 방향이나 뭐 반시계 방향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전하가 어떤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지, 자전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가 스핀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비탈의 크기와 모양은 양자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하고, 자, 이때 주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결정된다. 자, 이거는 일단 근데 얘기할 때, 일단 수소원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소원자라는 건 우리 단일전자죠. 단일전자 원소의 경우는 이제 주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100%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양자수가 1일 때 모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같고, 2일 때 모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같고, 3일 때 모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 주양자수가 같은 오비탈일지라도 부양자수 또는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오비탈의 대양, 그리고 그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스핀 양자수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스핀 양자수는 자전 방향만 결정하니까 그 스핀 양자수는 제외하고, 부양자수와 자기 양자수가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양자수 외에도. 그래서 부양자수에 따라서 각각 SP, D, F 오비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오비탈의 배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S가 아까 얘기했던 구 형태고, P 오비탈이 이제 R형 형태의 오비탈이 되는데요. 뭐 DF는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이 부양자수에 따라서 오비탈의 모양이 달라진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R형 모양도 서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가로로 누워 있거나 세로로 누워 있거나 이렇게 또 누워 있는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오비탈의 배양, 방향은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오비탈을 표시할 때는 주양자수와 오비탈의 종류, 이제 부양자수를 얘기하는 거였죠. 오비탈의 종류를 같이 표기하고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양자수, 이제 L이죠. L은 주양자수에 의해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전자껍질, 주양자수가 1일 경우에는 s오비탈만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주양자수가 2일 경우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 주양자수가 3이면 sp, d오비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주양자수의 수에 따라서 지금 부양자수의 숫자가 제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하나면 부양자수도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주양자수가 2개면 부양자수도 sp 2개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좀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네 가지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가 각각 뭘 얘기하는가?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 및 모양. 뭐 종류가 곧 모양을 얘기하는 것까지 같다고 보셔도 되고, 자기양자수는 방향, 그리고 그 위치, 스핀양자수는 그리고 전자의 전하보단 전자로 합시다. 전자의 자전 방향, 이 네 가지를 결정을 해준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주로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부양자수나 자기양자수에 따라서 살짝의 이제 영향을 받는다. 부양자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배양만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는 그러니까 오비탈에 존재하는 이 네 가지 양자수만 얘기한 거지, 오비탈의 모양이나 배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